자,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교시 수업이고요. 커피 바리스타 실무에 대한 수업입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커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앞 시간에 저희가 했고 지금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이디오피아가 조금 대표적이다라고 했고요. 또 중남미는 콜롬비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SCAA라고 해서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볼 것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Cup of Excellence, COE라고 하죠. Cup of Excellence. 여기 커핑 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name, 이름, 그리고 라운드 1, 2, 3, 세션 1, 2, 3, 4, 5. 그리고 여기 보면 브라질 Cup of Excellence라고 되어 있고요. 또 커피 컴퍼티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에 보면 로스트라고 해가지고 로스트, 커피를 얼마만큼 볶았느냐 라는 거에 대한 것을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자체는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라고 해서 이제 색깔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로마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적셨을 때의 그 맛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 그리고 크러스트, 여기 이제 드라이가 있고 크러스트가 있고 여기 브레이크 깬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펙트라는 거는 결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퓨리티는 순수한 맛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클린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스위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엑시더티는 신맛, 그리고 마우스필은 이제 무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마우스필이라고 하면 바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버는 이제 보통 맛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애프터 테이스터는 여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밸런스에 이제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오버롤은 전반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모든 클린컵, 스위니스, 엑시더티, 마우스필, 플레이버, 애프터테이스트, 밸런스, 오버롤에 대한 전체적인 점수를 여기에 다시 매기게 되겠습니다. 아로마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평가 기준이 있는 거죠. 이름부터 해서 컵 오브 엑설런스, 커핑 폼, 이름, 라운드부터 해서 샘플, 그리고 로스트, 굵기, 로스트, 그 다음에 아로마, 디펙트, 퓨리티, 클린컵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커핑 스코어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한 것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커피를 갈은 것을 분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쇄해서 커피를 담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물 100ml에 5.5g을 원두를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커피하기 전 15분 이내에 반드시 분쇄를 해야 됩니다. 분쇄를 하고 난 뒤에 30분이 흐르거나 40분이 흐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된 커피 향기는 코를 가까이 대고 커피 입자에서 탄산가스와 함께 나오는 기체를 깊게 들이마시게 되겠습니다. 물 붓기는 우리가 이제 물의 온도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93에서 95도로 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의미에서의 물의 온도는 88에서 96도긴 한데요. 이제 그 맛을 볼 때는 88에서 96도라는 개념을 쓰고, 물 붓기 할 때는 보통 이 높은 온도인 93에서 95도 정도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추출 커피의 향기는 코를 컵 가까이 대고 높은 온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체를 코로 깊이 들이마시면서 향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품을 이제 또 걷어내야 되는데요. 커핑층을 밀어내면서 향기를 맡은 후에 흡입을 위해 거품을 신속히 걷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향이라든지 또 뒷맛, 산도, 그리고 촉감, 균형,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품을 걷어내고 또 물의 온도가 70도 정도가 되면 커핑 스푼으로 살짝 떠서 입안으로 강하게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니까 당연히 이제 위에는 찌꺼기가 조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핑 스푼으로 살짝 떠서 입안으로 강하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슬러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당겨 주시면 입 안으로 강하게 이제 슬러핑이 됩니다. 당도 균일성 투명도 평가는 커피의 온도가 실온에 도달을 하면 당도라든지 잔마다 맛의 균일성 그리고 액체의 투명도 항목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결과 기록은 각 속성에 주어진 개별 점수를 합산해서 총 득점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핑 방법은 전체적으로 분쇄 커피 담기 그리고 분쇄된 커피의 향기를 맡아본다고 얘기를 했고 물을 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쇄된 커피 향기도 한번 맡아서 점수를 매겨보고 물을 붓고 난 뒤에 추출 커피의 향기를 또 맡아보는 것으로 또 점수를 매기고요. 또 거품을 걷어내고 난 뒤에 또 향, 뒷맛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체크를 해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커핑 용어라고 하면 엑시더티라고 해서 산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산도라 하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 두 개가 나뉘는데 긍정은 brightness고 부정은 sour 그리고 애프터테이스트는 커피를 삼킨 후에 입안에서 지속되는 커피의 맛과 향을 우리가 애프터테이스트라고 합니다. 아로마라고 하면 물을 부었을 때 기체 상태에서 느껴지는 향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로마라고 하고요. 밸런스는 균형감, 플레이버, 애프터테이스트, 엑시더티, 바디의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바디는 촉감이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입니다. 그리고 클린컵은 액체의 투명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드는가에 대한 거죠. 그리고 폴트는 강하게 느껴지는 좋지 않은 맛과 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폴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플레이버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맛과 향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프레그런스는 분쇄한 커피의 향기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쇄한 커피라는 것은 물을 적시기 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루일 때, 커피 가루일 때 향기를 맡는 것을 우리가 프레그런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버롤은 이제 커피의 주관적인 평가이긴 한데요. 커퍼의 그 전체적인 느낌을 오버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이라는 뜻이죠. 테인트란 말은 약하게 느껴지는 좋지 않은 맛과 향을 우리가 보통 테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포머티는 균일성이라고 해서 이제 통일된 어떤 그런 맛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용어 중에 자주 나오는 엑시더티, 산도, 애프터테이스트, 그리고 아로마, 밸런스, 바디, 촉감이고 클린컵, 그리고 폴트, 플레이버, 프레그런스, 분쇄한 커피, 가루인 거죠. 그리고 오버롤, 테인트, 유니포머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맛에 대한 커피 용어를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엑스터티가 신맛이지만 좋은 느낌의 신맛과 조금 좋지 않은 느낌의 신맛으로 나뉘어집니다. 컵핀이라고 하면 요즘 책을 보면 SCAA라는 영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라고 했고요. 이 협회는 다양한 커피와 관련 전시 행사를 통해서 커피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올해 2011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행사에 참관해서 다양한 커피 용품과 전 세계 커피 재배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해마다 미국 도시를 돌면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특히 아이비라인 월간 커피에서 주관하는 카페쇼가 매 서울 코엑스죠. 10월 말에 개최가 되는데 이는 세계적인 행사로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SCAA는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고 아메리카 대신에 유럽을 넣으면 SCAE라고 해서 이제 E가 되는 거죠. 유럽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뜨는 것은 또 이태리가 이제 많이 지금 부각이 돼서 또 종주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커피 하면 또 종주국인 이태리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 아로마 키트인데요. 이제 적게는 뭐 이제 36가지 맛이라고 얘기를 했고, 많게는 한 6, 700여 가지,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36가지는 아로마 키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맛이라든지 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또 우리 앞 시간에도 그 공부를 했지만 이 커피에 대한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단순히 커피 만드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깊이를 더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커피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로마 키트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COE, 아까 이제 우리가 채점표를 봤는데 그 채점표에는 COE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COE는 매해 최고의 커피를 찾기 위한 대회로 말 그대로 커피인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산지의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네고시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커피 농부의 권익과 공정한 무역 그리고 커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국제 심판으로 위촉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또 심사 기준은 산지 전문가들이 출품한 커피를 3일 동안 평가해서 매긴 점수에 따라서 84점 이상을 받은 커피만을 국제 심판관의 커피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커피의 그 베이스를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가 거의 다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해서 또 기본으로 해서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라든지 그리고 에스프레소 도피오, 에스프레소 두 잔인 거고요. 에스프레소 콘판나, 콘이란 말은 함께고 판나는 크림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콘판나 그리고 카페라떼,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 거품이 들어가고요.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 거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카푸치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아메리카노라고 하고요.
또 에스프레소에 초코 시럽, 따뜻한 우유, 그리고 휘핑크림이 들어가는 것을 카페 모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저희 전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지만, 또 기본적인 것들은 어쨌거나 이런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음료가 베리에이션이 탄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는 계시지만, 이 카페 메뉴는 우리가 이제 한 메뉴로 뜨거운 메뉴가 있는데요. 리스트레토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카페 리스트레토, 카페 에스프레소, 카페 룽고, 또 카페 도피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리스트레토는 이제 리밋이란 뜻으로 제한되었다라고 해서 이탈리아어로 농축하다는 뜻으로 리스트레토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한 샷, 원샷이라고 해서 25에서 30ml 정도를 일반적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보다 아래인 것을 리스트레토, 이제 한 22, 20에서 22, 23 정도가 되는 것을 보통 리스트레토라고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25에서 30ml 정도가 되는 것을 이제 보통 에스프레소라고 하고, 또 이 30ml가 2잔 정도가 모인 것을 보통 우리가 도피오라고 합니다. 도피오란 말은 더블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룽고라는 말은 커피를 그냥 길게 오랫동안 추출해서 만든 것을 룽고가 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길게 뽑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용어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25에서 30ml, 그리고 보다 적은 거를 리스트레토, 그리고 좀 길게 추출한 것을 룽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2잔을 도피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는 것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메리카노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넣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연하게 마시는데요. 이 연하게 마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음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차를 마시듯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연하게 먹는다고 해서 이제 아메리카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카페 라떼라고 하면 에스프레소 이태리어에 라떼는 우유잖아요. 그래서 커피와 우유라 해서 카페 라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이제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태리어의 이 스타일 상으로 봤을 때는 라떼는 조금 이제 거품이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웻 카푸치노와 드라이 카푸치노가 있는데, 웻 카푸치노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우유가 있고 거품이 조금 적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드라이 카푸치노라고 하면 거품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좀 풍성하게 느껴지는 게 드라이 카푸치노가 되는 거고요. 또 거품이 풍성하지 않은 것을 웻 카푸치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푸치노는 이슬람교 종파의 하나인 카푸친 교도들이 머리에 흰 머리수건을 두른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카푸치노라 불렸고요. 거품 위에 시나몬 그리고 초코가루를 데코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메뉴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프레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태리에서는 차갑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얼음을 넣고 설탕 시럽을 넣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는 샤케라토라고 해서 똑같이 에스프레소에 얼음, 설탕 시럽을 넣고 쉐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케라토라고 해서 샤케라토로 이제 많이들 드시고, 또 이제 이태리에서는 이제 프레도라고 해서
이렇게 차갑게 해서 드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설탕 시럽이 들어가다 보니까 달면서 또 차갑게 먹으니까 굉장히들 좋아들 하는 것 같고요. 또 아이스드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 그리고 얼음이 있고요. 아이스 커피는 설탕 시럽은 기호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뭐 기호식품이니까 모든 음료는 다 그렇게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드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찬 우유 그리고 이제 얼음이고요. 이제 투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얼음과 우유의 에스프레소의 확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좀 빨리 마시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스드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에 차가운 우유 그리고 우유 거품 그리고 이제 얼음을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프렌치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거품을 떠올리거나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같이 쉐이킹을 하는 거죠. 프렌치 프레스는 저희가 이제 압력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우유를 프렌치 프레스 이용해서 막 거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 카푸치노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D로 가면 또 나오는데요. 프렌치 프레스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압력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위에서 이 발을 가지고 이제 누르겠죠. 누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유를 이 안에 이제 철망처럼 돼가지고 여기에 입자가 굉장히 조밀하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거는 뭐 괜찮지만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투과를 하면서 거품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이스 모카치노는 에스프레소에 우리가 이제 모카 소스를 넣고 또 차가운 우유를 넣고 우유 거품 그리고 얼음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초코 소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스드 캐러멜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캐러멜 시럽 그리고 찬 우유 얼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샷이고, 얼음을 뺀 나머지 재료를 블렌더에 일단 쉐이킹을 하고 그리고 장식은 나중에 이제 휘핑크림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블렌더를 사용할 때는 얼음을 빼서 이 에스프레소라든지 바닐라 아이스크림, 캐러멜 시럽, 찬 우유를 넣는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제품 같은 것을 만들 때도 캡손이나 이런 데 캡손 디자인에서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들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활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캐러멜 모카는 에스프레소 그리고 모카, 캐러멜 소스, 캐러멜 시럽 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쉐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 휘핑 장식을 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캐러멜 모카입니다. 또 모카는 저렇게 하고 나서 뭐 초코 소스를 또 뿌리기도 하고 또 캐러멜 소스를 뿌리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이스 화이트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화이트 소스를 넣죠. 그래서 쉐이킹하고 그 위에 이제 휘핑 크림을 뿌리는데요. 에스프레소에 화이트 소스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장식과 변화된 메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모카치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에스프레소, 데운 우유, 풍성한 거품, 또 초콜릿 소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카치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콜릿 소스가 이제 들어간다는 것과 또 데운 우유, 에스프레소가 이제 들어가니까 소스를 에스프레소와 섞은 후에 우유와 풍성한 거품과 소스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 모카는 또 에스프레소에 데운 우유, 초코소스, 생크림이 있는데요. 모카치노와는 다르게 풍성한 거품 대신에 생크림으로 데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해가지고 에스프레소, 데운 우유, 바닐라 시럽, 그리고 캐러멜 소스인데요. 바닐라 시럽을 넣어주고 또 데운 우유를 넣어준 뒤 마지막 에스프레소를 넣고 캐러멜 소스로 장식을 하고요. 또 마키아토라고 해서 이제 마키아토의 의미가 점을 찍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지다 라는 뜻으로 이태리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캐러멜 마키아토에서 캐러멜 소스로 이제 점을 찍어서 맛있게 만들어내면 될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콘 판나라고 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콘이란 말은 함께고 판나는 크림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콘 판나, 에스프레소에 이제 크림을 넣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데미타스의 잔에 에스프레소를 넣고 휘핑크림으로 데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에 이제 아까 이제 마키아토가 점을 찍는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잔에 작은 잔이 드미타스의 잔인데 이 드미타스의 잔에 이 잔이 이제 드미타스의 잔이죠. 요게 이제 드미타스 작은 잔에 바로 이제 우유를 넣고 거품 우유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키아토는 점을 찍는다 라는 뜻으로. 그리고 카페 비엔나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넣고 또 휘핑크림을 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메리카노의 절반만 넣은 뒤에 휘핑크림이나 아이스크림으로 데코를 합니다.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 넣고 휘핑크림을 넣으면 되고요. 화이트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데운 우유 그리고 화이트 소스가 들어가는데요. 화이트 소스의 부드러움을 즐기는 커피 메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러멜 모카는 에스프레소 그리고 데운 우유가 있는데 모카와 캐러멜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커피 메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빙수를 이용한 메뉴를 보면 이제 그린티, 또 아이스버그, 녹차 아이스버그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녹차 파우더, 그리고 우유, 얼음을 넣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얼음을 같이 넣어서 갈아서 이제 함께 블렌딩을 하는데요.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얼음까지 같이 넣었기 때문에 희석이 좀 되지만 또 시원하게 바로 드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모카 아이스버그는 에스프레소 그리고 모카 소스, 모카 믹스 그리고 우유, 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러멜 아이스버그는 에스프레소, 캐러멜 소스, 또 모카 믹스 그리고 우유, 얼음이 있고요. 또 스트로베리 아이스버그는 이제 스무디 원액에다가 스무디 원액 뭐 딸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바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유하고 얼음을 넣어서 같이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수를 이용한 메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위 아이스버그는 스무디 원액, 그래서 이제 키위, 아까 이제 바나나가 되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원액이 될 수도 있고 뭐 파우더가 될 수도 있고 같이 넣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액에 키위 그리고 우유, 얼음이 들어가고 보다 신선하게 즐기기 위해서 스무디 원액을 줄이고 프레시한 과일을 대신 넣기도 합니다. 스트로베리 요거트는 딸기 스무디 원액이고 요거트 파우더 그리고 우유,
얼음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스무디 원액이죠. 얼음을 반으로 줄이고 냉동 딸기를 대신 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트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 파우더, 또 레몬 주스, 우유, 얼음이 이제 들어가고요. 요거트는 파우더는 한 16g, 뭐 레몬 주스는 10ml, 우유는 60ml 정도, 얼음 12개.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씩 그 레시피는 조금씩 조금 달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이제 큰 변동이 없으면 되고요. 맛이 또 뭐 레몬 주스를 좀 더 넣는다든지 뭐 요거트 파우더를 더 넣어서 맛이 좋아지면 거기에 맞게끔 레시피를 정하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스무디는 생 블루베리 10개, 그리고 블루베리 잼, 그리고 요거트 파우더, 그리고 우유, 그리고 얼음이 있는데요. 잘 블렌딩해서 마지막에 주스나 드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초코 콘 판나라 그래서 초콜릿에 콘 판나니까 크림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초콜릿 소스 스팀 밀크라 해서 초코 소스에 스팀 우유를 조금 넣어서 완전히 풀고 나머지 우유를 넣은 후에 생크림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티 라떼는 녹차 파우더에 스팀 밀크가 들어가는데요. 파우더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우유하고 미리 좀 섞어서 우유를 좀 데워서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유를 스팀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부어주면 이 녹차의 형태가 그린티 라떼의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레모네이드는 레몬 주스, 사이다, 시럽, 얼음이 있는데요. 레몬즙을 짠 뒤에 주스, 사이다, 시럽을 기호에 맞게 첨가한 뒤에 얼음과 함께 쉐이커에 담아 쉐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레몬 주스, 사이다, 시럽, 얼음. 기본적으로 이제 레몬이나 사이다를 넣으면 맛도 좋고 하니까 이제 많이들 좋아들 하는 것 같습니다. 키위 주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 키위에 또 탄산수를 해도 되고, 물론 이제 뭐 레모네이드 형식으로 사이다를 넣어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탄산수 넣고 이제 대신에 시럽을 좀 넣고 얼음을 넣고, 그래서 블렌더 사용 시에 키위씨가 너무 갈리면 쓴맛이 나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 오렌지 주스에 얼음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한 개 그 60ml 정도가 들어가고, 오렌지 한 개하고 오렌지 주스는 60ml 정도 들어가고, 얼음이 이제 6, 7개, 그리고 스키죠. 짜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이제 넣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오렌지만 가지고 하면 좋지만, 또 이제 딱 그 즙이 완전히 형성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이제 오렌지 주스도 좀 같이 넣어서 이제 맛을 이제 배가시키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함께 하면 또 좋은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 주스는 방울토마토, 그리고 시럽, 얼음이 들어가는데요. 방울토마토 12개, 시럽 조금, 그리고 얼음 6, 7개 정도가 들어가서 블렌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나나 주스는 바나나 1개에 우유 80ml, 그리고 시럽 30ml, 그리고 얼음 6, 7개를 사용해서 블렌더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에스프레소, 그리고 토핑물이 들어가는데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를 위에 뿌리고, 그리고 토핑물을 이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이스크림을 담고 에스프레소 위에 뿌리고 마지막에 이제 토핑을 하면 예쁘게 장식이 돼서 맛있고 또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카페 마키아토는 그 바닐라 시럽과 우유,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에스프레소 샷과 달콤한 캐러멜 드리즐의 조화가 되는데요. 보통 이 캐러멜 마키아토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프레소 샷과 달콤한 이 캐러멜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고요.
카페 콘 판나는 이제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넣었다고 했죠. 콘이란 말은 함께란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with. 그리고 진한 에스프레소의 크림과 부드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그냥 거품, 따뜻한 거품, 우유 거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카페 마키아토라고 했습니다. 마키아토는 점을 찍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카페 콘 판나는 크림이고, 마키아토는 이제 따뜻한 우유에 이제 크림,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 거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미타스의 잔을 뜨겁게 데우고, 잔은 차가운 잔에 이 에스프레소를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뜨거운 잔을 사용해서 뜨겁게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또 휘핑크림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코 파우더로 장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코 파우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푸치노는 카톨릭 소사가 쓴 모자가 카푸치노의 우유 거품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에스프레소 30ml, 그리고 스팀 우유 8부, 그리고 우유 거품이 2cm 정도가 됩니다. 잔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에스프레소에 스팀 우유를 채우고 또 우유 거품을 올리고, 기호에 따라서니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부분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래서 뭐 계피가루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카푸치노는 유래가 참 재밌는 거잖아요. 모자가 카푸치노의 우유 거품을 닮았다 해서 이제 이 카톨릭 수도사가 쓴 그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모카는 예멘의 항구 도시 이름인데요. 여기서 출하되는 커피를 모카라고 하고, 모카는 초콜릿 향이 나는 커피로 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30ml, 또 초콜릿 소스가 15ml, 그리고 스팀 우유가 100ml, 그리고 휘핑크림 적당량이 있고요. 초콜릿 맛의 달콤한 커피이고, 기호에 따라 땅콩 가루나 아몬드로 장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반드시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모카라는 뜻은 초콜릿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또 항구 도시 이름으로도 쓰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모카라고 하면 초콜릿 소스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 초콜릿 소스가 들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달콤한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카치노는 카페 모카에서 변형된 메뉴인데요.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커피의 깊고 풍부한 맛을 잘 살려줍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그리고 초콜릿 시럽, 스팀 우유, 그리고 우유 거품 이렇게 되는데요. 잔에 초콜릿 시럽을 넣고 또 에스프레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스팀 우유를 넣고 우유 거품을 올립니다. 그래서 잔에 초콜릿 시럽을 넣은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넣고 스팀 우유를 넣고 우유 거품 올리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애칭 도구라는 말은, 애칭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다가 동그라미나 이런 걸 그려놓는다고 치면, 위에다가 거품으로 뭔가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요지 같은 이쑤시개라고 하죠. 뭐 이런 뾰족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살짝 선을 넣어주면 이런 그림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만약에 동그랗게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우유 거품이 있다고 하면, 뾰족한 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갈려지겠죠. 동그랗게 해서 위에서 이제 선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따뜻한 봄, 뭐 여름, 거기에 맞게끔 맞는 그런 재료를 구입을 해서 matcha와 우유를 섞어서 쌉싸래하고 진한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잔에 녹차 파우더를 넣고, 그리고 스팀 우유를 절반 정도 넣고 휘젓고요. 나머지 스팀 우유로 채우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차잎과 하트로 장식을 하고,
먼저 스푼으로 스팀 우유 5개를 올리고요. 핀으로 스팀 우유 중앙을 관통을 해서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양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칭 도구, 뾰족한 뭔가를 가지고 녹차잎과 하트를 연출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중에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GTSM 반의 경우에는 Guaranteed G잖아요. Guaranteed T, 투어리즘, 또 S는 서비스 매니저에서 우리가 이제 좀 교육된 관광 호텔인으로서 교육된 그런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호텔리어나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캡스톤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